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월요일 장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코스닥은 800선을 잘 지켜줬고요. 종목 안에서도 활발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도 상한가를 친 종목들도 많았는데 왜 내 종목만 참 얌전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전성기가 있듯이 우리 친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종목 언제쯤 가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동안 좀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대박친구 1부 용쟁호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올 텐데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 두 분의 주식 맛수가 바라본 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그 안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썰전도 진행해 볼 텐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새롭게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 선착순 300분만 저희와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응원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혹은 이따가 진행되는 종목 썰전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면 그쪽에다 또 의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 썰전이 진행된 후에는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고민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주식 범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은 또 이제 또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좀 코도 찔찔거리고 약간 좀 찌질한 모습이 좀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내용들과 또 좋은 상담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또 열심히 네. 또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뭐 조금 보기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랑 좀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찾아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범 선생님은 또 월요일 컨디션 어떠신가요? 일단 다비드 전문가님 좀 아프셔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내일이면 네. 또 오늘은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이 좀 못했던 얘기를 더 제가 힘을 내서 네. 같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먼저 두 분이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좀 출발이 괜찮았어요.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증시 마감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뭐 좀 해외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나왔던 코로나 뉴스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압박을 좀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또 막판에 또 좀 하락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 근데 오늘 좀 그러니까 그 지난 금요일 날 막판에는 또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고점에서 갑자기 또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좀 불태웠었던 제약주들이 오늘 좀 조정 구간으로 이제 같이 좀 접어들면서 약간 그런 구간들이 좀 부담이 되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또 힘을 또 받쳐서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인텔 쪽에서는 뭐 공장 지원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좀 호재로 더해지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코스피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또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이 거기서 지금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제약주들과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주고받기, 약간 뭐 티키타카식으로 이렇게 좀 순환매를 보여줬던 모습들이 나와서 약간 이런 흐름들을 좀 타고 반도체들이 오늘 증시를 좀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좋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제약주들이 약간 좀 조정을 넣는 이런 구간들을 통해서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라던가
IT 섹터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징주들 중에 차트의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모나미라는 종목이 네, 또 맞아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신성통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급등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불매운동 관련된 이렇게 테마가 잡혀 있는 종목들이 또 일본과의 또 트러블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붙어지면서 오늘 급등을 좀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일본의 또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에 좀 불거지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를 좀 흔들었었던 시절을 좀 본다고 하면은 이게 그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쪽에다가 이제 좀 수출 규제를 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나라 뭐 소재, 부품, 뭐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에 오히려 뭐 국산화 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런 모멘텀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모멘텀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와 분위기 이런 것과 이어서 약간 일본 불매운동 쪽에서도 반도체 소재 쪽 이런 분위기가 좀 같이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약주 쪽에 엄청 많이 이제 좀 쏠렸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에 좀 새롭게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요즘에 또 이슈와 핵심 뭐 트렌드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약주에 대한 변동성과 그리고 애국주 급등하는 이런 특별한 모습들을 짚어주셨고요. 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부터 강했던 업종이 이제 바이오였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도 강세가 펴질 것 같은데 막 계속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 시장의 반등이 좀 오늘 좀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급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뭔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 시장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나오면 시장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외국인 수급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다 과거형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날 증시가 떨어지는 경우는 요즘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말씀도 드렸고요. 근데 오늘 외국인 아주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죠. 일단 뭐 차트로 오는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오늘 반도체 반등이에요. 일단 삼성전자가 아까 다비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인텔 이슈,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뭐가 불었는가? 인텔의 비메모리 업종일 전 세계적으로 1등 회사가 이제 인텔 회사인데 인텔의 어떻게 보면 그 미세 공정, 7나노 공정을 원래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포부를 밝혔는데 그게 내년 말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딱 이 세 개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슈가 부는 거고 그리고 TSMC 대만의 그 회사도 오늘 10%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눌렸던 반도체의 장비주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고 바이오 업종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강했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신일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 또 바이오 안에서도 안 올라갔던 아니면 흐름이 좀 완만했던 업종들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 그 종목을 오늘 이슈와 함께 종목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의 시황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이제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참여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 들어볼 거고요. 그 안에서 이슈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에 대한 썰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대박 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누르면 새롭게 만든 채팅창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선착순 300분만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꼽아주신 이슈 바로 제약바이오 봐야겠죠. 상승세를 멈춘 제약주 랠리는 이제 끝인 건가? 라고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아까 다비드 전문가님이 앞서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신풍제약 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오늘도 역시 신일제약이나 신풍제약 급락, 하한가까지 갔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락을 했거든요. 다비드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사실 오늘 제약주들 중에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되게 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하한가 얘기도 하셨는데 그 전에 상한가를 되게 많이 갔던 종목이 이제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변동성 자체가 엄청 커졌죠. 올라갈 때도 미친 듯한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종목들보다 조정을 떨어지고 아니면 음봉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변동성이 커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그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오늘 그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네. 금요일 날 한번 급락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초반에는 좀 버틸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좀 하한가를 갔죠. 근데 그 이 종목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불과 1개월 전에 혹은 뭐 2개월 전에만 한다 하더라도 2만 원 초반대 있었던 종목인데 14만 원 혹은 뭐 이제 16만 원 근처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엄청 급등했네요. 2만 원에서 이제 16만 원이면은 거의 뭐 8배 가까운 네. 주가 상승률이 2개월에서 뭐 3개월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잘못 건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네.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미 뭐 예견이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뭐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도 아래쪽으로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떨어졌는데 그만큼 최근에 변동성이 좀 세게 나왔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그 제약주들 안에서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은 뭐 장 마감 때는 4% 정도의 상승률, 장중에는 뭐 17%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흐름들을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늘리면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했었던 그 정석대로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이런 좋은 위치의 종목들은 오늘 또 좋은 퍼포먼스를 그대로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상징적이었었던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과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혹은 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발목을 좀 잡히는 일반적인 종목들도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으나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졌다, 뭐 꺾였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추가 흐름이 또 위쪽으로 좀 나와주고 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좀 쓰려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수급들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뭐 다른 뭐 중소형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많이 났었던 종목들이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약간 좀 개별적인 이슈를 받았었던 중소형주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뭐 제약주를 보고 뭐 선택을 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떤 종목이든 어떠한 섹터든 많이 과열되고 급등 나간 종목들을 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셀리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과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예쁘게 이제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티움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횡보 이후에 이제 뭐 방향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좀 만들어주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바닥권에서 이제 좀 그 주가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제약주의 분위기를 다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고요. 제약주 쪽에서의 코스닥 이후에 같이 좀 순환매라던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순환매가 될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막 그 자리를 만드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은 다음 제약주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은 아직은 제약주의 상승 랠리는 끝이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식 범 선생님은 제약주 상승 랠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쉬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뭐 오늘 내지 내일 정도.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코스닥 종목을 본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본다고 할게요. 네. 물론
신일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많은 바이오 업종들이 하락을 했지만 네. 또 코스닥에서 상승률 상한가를 간 기록 종목들 중에 또 두 종목은 엔지캠 또 코로나 관련 치료제 이슈와 네, 맞아요. 엑세스바이오의 또 진단키트 업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업종이 왜 갈 것이냐 이렇게 본다 했을 때 네. 일단 오상자일이라는 종목이 코스닥 안에서 일단 오상 헬스케어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관계 회사죠. 근데 오상 헬스케어가 이번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1,100억이 나왔는데 시젠도 영업이익이 아마 2분기 나올 흐름이 약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 분기에서 1,000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네. 영업이익이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영업이익이 1년 동안 1,000억이 이상이 넘는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나올까요?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예상을 한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코스피 합쳐서? 네. 한 50개? 50개도 안 넘어요. 안 돼요? 10개 미만이에요. 그게 정말요? 1년 동안 영업이익이, 매출 말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오는 회사가 10개 미만으로 나오는데 지금 시즌이라든지 오상자일이라든지 분기별로 나오는 흐름이 지금 2분기인데 1,000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진을 많이 남고 있느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가 워낙 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 지금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8월 15일 이내에 나옵니다. 그러면 약 지금 3주 정도 기간을 남겨준 상태에서 지금 시즌도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2분기 실적이 피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기대감으로 계속 종목들이 좀 순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랩지노미스도 오늘 시간에도 지금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도 상승이 나왔고 저번 주 금요일도 그리고 오늘도 음봉이긴 하지만 결국 상승 마감을 했다. 그럼 진단키트가 물론 실적 기대감이 불고 있어서 가고 있는 건데 이 실적 기대감이라는 이슈가 역대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도 1년 단위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중소형 회사들이 분기에 1,000억을 달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임팩트는 아마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역사적인 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소외받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공략을 했을 때 과연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 그 두 가지만 본다 해서 지금 코스닥 상승장 안에서 시젠, 신고가 돌파 패턴 그리고 바닥 안에서 올라가 오늘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이 역배열에서 상한가 가는 물론 진단키트 미 FDA 승인을 이슈에 있어서 올라갔긴 했겠지만 결국 실적 기대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단키트 안에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차트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지금 포트 안에서 과시종을 넣는다 그러시면 충분히 지금 7월 말 전략에서는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두 제약주의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바로 용재고투 종목 설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두 전문가님들의 종목 힌트를 듣고 방송 후반부에 먼저 한 명의 전문가의 종목명과 종목 전략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전문가님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만 공개를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궁금한지 조금 더 눈이 가는 종목이 있다 싶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300분만 진행이 되는데 지금 121분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점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종목 설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반도체.
아, 예, 맞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반도체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또 의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반도체 또 종목을 하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불매운동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이제 소재 종목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또 역할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한 가지 이슈라던가 뭐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있기에는 굉장히 좀 약간 아쉬운 그런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잘 나가는 종목들 중에 뭐 유라테크라던가 혹은 이제 뭐 프롬파스트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왜 잘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쵸. 뭐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종시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수도 이전 뭐 관련된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화면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저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라테크라는 종목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국내 사업장이 이렇게 이제 세종특별시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유라테크 그다음에 이제 프롬파스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여기에서도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가 돼가지고 유라테크라는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좀 과열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이제 폭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부각이 안 된 테마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 종목은 그쪽에 또 그 공장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테마줄처럼 또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좀 다방면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바람둥이 같은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 네. 아래쪽에 또 이제 친환경이라는 자막이 또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럼요. 그린 뉴딜 정책 말씀드리면서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쪽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OCI가 제가 골라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그 OCI가 올라갔었던 테마라고 한다면은 태양광 쪽의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태양광 쪽의 이슈도 좀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는 이 종목 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노란 톡방에 같이 또 이제 공유도 해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반도체와 그리고 친환경, 세종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범 선생님 종목 설전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업종에서 오늘 강했던 업종 중에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역시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인데 그 진단키트 차트를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엑세스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가 이런 차트가 처음에는 지금 오늘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과정을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건님? 어떤 거요? 지금 엑세스 바이오가 진단키트를 만드는데 신속 진단키트가 미국의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로 네네.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엑세스 바이오만 움직였는가?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네네. 뭐 랩지노믹스도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EDGC라든지 또 시젠도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네. 지금 시젠,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이미 FDA 승인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네네. 승인 받은 회사인데 아직 받지 못한 회사들이 지금 실적 기대감, 오상자이엘도 한번 제가 메모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네. 지금 오상자이엘 헬스케어가 영업이익이 1,100억이고요. 그리고 시젠 영업이익도 1,500억 예상이야. 근데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1년 영업이익이 1분기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되는 회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7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삼성 대형 회사들 빼고 중형 회사. 그러면 1년 영업이익이 1,000억 대한민국 반도체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는 단가가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진을 많이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팔고 소형주,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종목들도 분기당 1,100억, 1,500억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 FDA 승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실적 이슈까지 있고 8월 15일이라는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 두 개의 기대감이 있는데 차트는 제가 드리는 자리들은 여기서 종목을 좀 아직 좀 이따 공개할 텐데 지금 차트는 올라가지 않은 차트입니다. 그 나머지 진단 지금 랩지노믹스 아니면 시젠, 수젠텍, EDGC 이런 종목들이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여태까지 강세가 나왔던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진단키를 공략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종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의 차트가 아닌 건가요? 이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 아직 차트는 보여주지 않으셨고요. 보면 바로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이 들고 오신 종목에 대한 썰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후반에는 여러분들 의견을 참고해서 한 종목은 생방송 후반쯤에 공개를 할 거고요. 종목에 대한 종목명, 종목 전략을 공개를 하고 다른 한 종목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궁금하다, 조금 더 눈이 간다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채팅창에 주식 범 선생님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든지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의견을 참고해서 방송 후반에 한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비드님. 이렇게 하시면서 다비드님을 불러주셨어요. 용형호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다비드 코드로 지난주에 SFA 반도체 매수해서 오늘 8% 수익 보고 매도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종목 상담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13,500원에 매수를 했고 보유 비중을 좀 크게 갖고 계시네요. 40% 가이드를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맛에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알려드릴 게 많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열정과 또 그 공부를 하려는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또 좋은 팁들과 또 좋은 교육들 검색기 많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테카바이오를 매수한 부분들을 보니까 제 다비드 코드의 또 강의도 들으셨고 한다면 오늘 내려오는 거래량 없이 내려오는 음봉을 보면서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좀 잘하셨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급락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충분히 그 전에 많이 올랐었고 연속적인 상한가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일반적인 중소형 종목들 그냥 지나가던 제약주들이 걔네들 때문에 같이 분위기가 좀 흐려지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악재가 없고 그냥 분위기를 탔었던 제약주들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음봉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 좋고 코스닥의 분위기 좋기 때문에 제약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차라리 오늘의 좀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 없는 음봉을 보여준 좀 긍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다고 한다면은 바닥권에서 이런 구간들을 이제 이평선들을 위쪽으로 거래량을 늘리면서 돌파합니다. 과거에 이 종목은 차트에 이제 저항선을 잡아놨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라인 위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좀 부여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12,750원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되 이게 위쪽으로 열려있는 차트고 매물대가 이제 16,000원부터 16,500원 사이 위쪽으로 좀 넉넉하게 뚫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 손절선은 12,750원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위쪽 공간은 16,000원까지 좀 열어보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충분히 기대하시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매수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채팅창 보니까 다비드님 종목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범 선생님 종목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유진 앵커님의 개인 보유 종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도 남겨주시는데 제 종목을 좀 따라가신다고 해요. 저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범 선생님에게 들어온 종목 상담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귀여움과 미모, 인성까지 함께 겸비한 끌리는 유진 앵커님, 제발 도와주세요. 뉴트리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29,500원, 보유 비중은 25%. 추매를 언제쯤 해야 할까요? 얼마 전 매수가 왔는데 조금 욕심을 내다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조금 평단을 조절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땅을 치고 이제 후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목이 좀 좋아 보이고 일단은 기업 분석을 본다 하면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그 영양, 그렇죠?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이너뷰티,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아닌데 그 헬스푸드라고 해야 되겠네요. 헬스푸드 관련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거 작년 상반기와 그리고 올해 상반기 5월달까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 5월달에 급등이 나오고 6월달, 7월달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수가 지금 하락장인가요? 아니죠. 상승장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추매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점 대비 지금 떨어진 낙폭이 약 지금은 22% 정도 흐름인 거고 지금 매수가 대비 떨어진 흐름은 약 10%에서 한 15% 정도 좀 흐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전저점은 살짝 이탈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탈이 된다 하면 제가 봤을 때 25,000원 부근에서 추미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월봉 라인 자체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지금 월봉이 딱 지지받는 구간이거든요. 안 떨어진다 그러면 본저권 이상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35,000원까지 보셔도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들고 가보셔서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종목 썰전을 조금 짧게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방송 후반에 한 종목은 미리 공개를 할 거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온라인 방송에서만 공개를 드릴 건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분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230분가량 조금 넘게 참여하고 있어서 70자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믿고 보는 다비드님 하시면서 마틸다님이 남겨주셨어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종목은 다날이고요. 매수가는 3,880원, 보유 비중 20% 갖고 있습니다. 약손실 중인데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꼭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다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날이 과거에는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좀 인기 종목이었었는데 사실 요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주고 테마성이 좀 센 그런 종목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 쪽으로 수급들이 좀 쏠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재 쪽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쪽 이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이 다날이라는 종목 자체를 약간 뭐 기업의 가치 평가라던가 실적, 성장성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이 다날에 맞는 그런 이제 좀 테마라던가 재료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좀 부각이 될 만한 테마가 조금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의 이제 흐름을 보고 매수가를 봤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뭐 매수하신 지가 크게 좀 오래되지 않으셨고 지금 현재가랑 가격이 큰 격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지난번 첫 번째 봉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 똑같은 지점에서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밀렸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하향 추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하향 추세를 뭐 정확하게 위쪽으로
돌파했다,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위치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모니터링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지금 뭐 121선을 닿는 딱 여기를 터치를 하면서 종목 자체가 좀 오늘 양봉으로 좀 돌렸죠. 시장에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보다 터닝 포인트를 이제 보여줬을 때 양봉에서 거래량이 좀 더 붙었으면은 요거는 이제 반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뭐 반등을 좀 올려주고 한다고 하면은 수익권으로 넘어가도 뭐 그냥 만족스러운 좀 짧은 수익권에서 좀 마감을 하시고 요즘에 좀 트렌디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기대치하로 내려와서 만약에 좀 내가 반등 타점을 기대했던 이 부분이 다시 좀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3,600원 정도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지키셔서 약간 너무 막 미련을 많이 갖지 않는 종목으로 보시고 약간 좀 가볍게 뭐 위아래로 짧게 대응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모니터링을 조금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범 선생님 종목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품위 있는 코모리 님이 남겨주신 메탈바이오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 23,000원, 보유 비중 30%인데 비 오는데 제 마음에는 태풍이 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왠지 손실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메탈 바이오요? 네네. 메탈 바이오. 잠시만요. 매수가가 23,000원, 보유 비중은 30%. 23,000원. 메탈 라이프인 것 같아요. 메탈 라이프요? 네네. 23,000원이라고요? 네네. 네. 일단 지금 신규 상장이라기보다는 2019년도에 좀 상장을 했네요. 신규 상장이네요. 23,000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와 있는데 종목이 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흐름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에 10억, 20억밖에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테마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광화물 반도체, 반도체 소재 쪽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전력 증폭기 안정성 패키지 대부분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 있는 흐름인데 최근 반도체 흐름이 좋을 때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지수가 눌리면서 한번 떨어지는 상황. 이런 기업들은 일단 지수가 좀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3,0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네. 워낙에 지금 박스권이 좀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종목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 흐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매를 18,000원 정도에 떨어진다 그러면 하시고요. 18,000원에서 그리고 만약 추매가가 안 오고 23,000원까지 올라간다. 24,000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274분가량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300분이 마감이 되면 채팅창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들어오셔서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다비드님이 아까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나 범 선생님 종목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궁금한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다비드님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비드님, 리노공업 12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필명이 대박님이 남겨주셨는데 리노공업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리노공업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이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항상 또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볼게요. 125,000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언덕 저항 때 만들었었던 이런 구간대에서 원형 바닥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 얼굴이 좀 가렸네요. 그 원형 바닥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 그 저항선 부분에 다시 한번 갖다 붙이고 돌파가 나오면서 안착하고 자리 잡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차트를 잘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오늘 뭐 10% 이상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다만 좀 여기까지는 접근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종목을 조금 더 좀 멀리 보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과거의 흐름들을 같이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고점에서 매수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거래량 터뜨리고 위쪽으로 쭉 붙여주는 구간들이 단기간 안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부는 분할 매도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뭐 수급 조치, 주봉이랑 월봉이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 이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률을 좀 기대를 하면서 가지고 가시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뭐 5일선을 따라간다던가 뭐 10일선을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 놨었던 일봉상의 저항 돌파기 때문에 대략 뭐 13만 원을 익절가로 잡고 욕심을 낸다던가 이런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요거를 일부 정도는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딱 기준을 이제 잡을지 모르신다고 하면 차트를 보는 게 약간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13만 원의 익절가를 보고 가시면서 나중에는 뭐 15만 원 이상, 16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높여가되 분할 매도는 계속 진행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이 좀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있으면 두 분의 전문가님 중 한 분의 종목이 공개될 거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힌트를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 다비드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종목 힌트는 반도체, 친환경, 세종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관련주고 엑세스 바이오 후속, 미국의 FDA 승인 예상, 기업 이렇게 종목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도 짧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범 선생님에게 온 상담 S맥 1,400원 보유 비중 30% 문희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네, 여기서 노란톡에서 아까 S맥이 뭐 히토리 관련주인지 아니면 뭐 혈전 관련주인지 반도체 관련주인지 무슨 테마인지 궁금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반도체 테마 있지만 혈전 관련주 테마에 좀 속해 있습니다. 가장 반응이 거의 센 테마예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1,400원대라면 이 종목은 한번 슈팅이 나올 기다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신바이오 슈팅 나왔죠. 혈전 관련주입니다. 서린바이오 혈전 관련주 박스권에서 한번 슈팅 나왔죠. 누군 안 나왔습니까? S맥 똑같은 자리에서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 종목은 조만간에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마시고요. 1,600원 이상에서 파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전문가님들의 종목을 공개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쭉 보니까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다비드님 종목이 궁금하다, 범 선생님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어떤 분이 더 많이 왔는지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채팅창에 조금 더 많이 보인 이름을 꼽자면 다비드님이 좀 더 많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다비드님 오늘 종목을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기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나도 뭔지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뛸 때 엄청나게 또 빠르게 네,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반도체 소재 쪽의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네. 종목은 사실 시장으로 상장돼서 들어온 역사가 이렇게 좀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은 어디서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관련 반도체 소재 쪽에 관련된 지금 업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세종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 종목이 이제 공장을 또 세종시에다 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프롬파스트라던가 영보화학 아니면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돼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역사가 긴 종목도 아니고 그 종목들은 과거에도 이제 세종시 이슈라던가 뭐 이제 대선 시즌이라던가 뭐 정책 수혜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한 번씩은 테마가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노출이 좀 덜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관심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이 종목의 뭐 실적이라던가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괜찮은데 그런 재료와 테마가 더해지면은 좀 한 번 더 세게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를 좀 해놨고요. 지난 6월 달에 장중에 29% 정도의 상승률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끼가 있는 종목이야라고 이제 어필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조정 구간으로 이제 차트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죠. 거래량을 줄여놓고 위쪽으로 툭툭 찌르는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액션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을 늘려주면서 방향성은 위쪽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만들어놨던 매물대 이 위치도 위쪽으로 이제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몸통상의 두 번째 두 개의 언덕을 최근에는 위쪽으로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의 기술적으로 돌파하는 구간들, 최근에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단기적으로 툭툭 찌르는데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돌파하면은 그러네요. 좀 시원하게 뻗어주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데, 한번 4번을 찔렀는데도 돌파가 안 됐으면은 여기서 한번 좀 깔아앉을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 매수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오늘 종가가 2,570원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자막 보시면서 매수가 체크하시고 음봉 매수, 분할 매수 보시되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5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노하셨어요. 범 선생님 종목을 공개 안 하는 줄 알고 범 선생님 것도 궁금하다고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어디서 네, 공개하시나요? 온라인 방송에서 오늘 공개를 하고요. 뭐 종목 지금 진단키트 이슈는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대로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네. 실적이 다른 CGN도 이 정도 나오고 오상자율도 이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 도대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또 코로나 이슈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여러 복합적인 이슈로 랩지노미스도 좀 강세고 CGN도 강세고 특히 오늘 액세스바이오도 강세란 말이죠. 그럼 진단키트 관련주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이슈와 과연 FDA 승인을 후속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이슈까지 본다 하면 네. 지금 자리, 지금 박스권 자리에서 여기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 올라갈 가능성이 그 두 판단을 본다고 했을 때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그 종목은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 드릴 텐데 지금 FDA 승인을 한번 4월 달에 한번 받은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또 신청을 해놨어요. 전에는 항체 진단, 지금은 항원 진단 이슈로 조만간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큰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이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300분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송 링크 노란톡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요. 범 선생님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 어떤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가격 전략 온라인 방송에 드릴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1부 용쟁오토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